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현입니다. 네. 필명을 에릭이라고 쓰고 있어요. 에릭이면 제가 이지현이라고 하면 여자입니다. 네. 제 군생활을 때도 많이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네, 전입 명령서에 이지현 적혀 있으면 그 부대에 전화 와가지고 저희 부대는 여자 화장실 없는데요. 전화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필명으로 에릭이라고 남자다운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유사나 투스타 다이아몬드이기도 하고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이기도 한데 리선아랑 함께한 시간이 지금 꽤 됐거든요. 13년, 15년 가까이 됐죠. 15년 가까이. 이제 14년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래됐는데 그 리선아랑 함께하기 전부터 사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서 무릎 다쳐보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리선아를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지식을 쌓다 보니까 지금까지 10년 넘는 짬이 쌓였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받고 요즘에 또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건강에 대해서 진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엉터리 지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얕게 아는 걸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시는데 그게 결국에는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게 다 전부 다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세미나에 나가고 있고 많은 의사분들이랑 소통하고 있지만 의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 의사분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질병을 진단하고 그 진단된 수치를 가지고 처방하는 데에는 많이 발달이 되어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전에 이 병이 왜 걸렸고 이 병을 걸리기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프로세스나 세포의 움직임, 단백질의 움직임 여러 가지를 많이 이해를 해야 정말로 우리 몸이 왜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없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함께 제가 부족한 강의지만 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이보다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잘 없을 정도가 되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머리에서 지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용이 쉽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려운 내용이 있다 그러면 뭐 적어두셨다 물어보셔도 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당뇨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혈관 질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테마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제 새벽 2시까지 다시 검토하고 하느라고 새벽 2시까지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12년 동안 주종사 근무를 했었고 2015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주종사 은퇴를 하고 10년 정도 지금 건강과 경제 관련 강의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베스트셀러 햄피지 프로젝트 책도 있는데 오늘은 신규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보이고 새로운 거 초청이 많이 안 된 상태인데 처음 하는 거니까 다음에 초청을 많이 해보세요. 오늘 강의 한번 들으시면 이 정도면 초청할 만하겠다. 다음에는 당뇨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초청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당뇨가 4명 중 1명입니다. 4명 중 1명. 그런 세상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전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거 오시면 제가 이 책 다 선물로 한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작 내용은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제가 하는 내용은 반복되는 요요를 불러오는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살이 찌는 진짜 원인이 뭔지 진짜를 알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제대로 돼 있으신 분은 절대 몸을 망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리고 세 번째 날씬한 체질을 만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 살이 찌는 것도 체질입니다. 체질. 그래서 본인의 체질이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살이 잘 찌지? 그 체질이 변한 거예요. 근데 참 좋은 한 가지 희소식은 그 젊었을 때 체질을 지금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질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 매직 브릿이라고 해서 마법의 탄환. 이 총알 안에 약이 들어있죠. 뭔가 특별한 약이 내 몸을 바꿔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지식을 탐구하는 게 아니고 귀찮은 거죠. 그냥 난 평상시대로 살면서 약 하나 먹어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의 원리를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건데요. 첫 번째로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적의 비만약 쓰다가 급성 췌장약. 영국서 부작용 400건. 네, 이게 무슨 약이에요? 밑에 위고비, 오젠픽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수용 작용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수용 작용제라고 되어 있는데 글루카곤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인데요. 그 성분이 몸에 있으면 식욕이 없어져요. 식욕이 좀 덜해지고 이제 몸에서 당을 안 만들어요. 당 생성이나 당 흡수가 잘 안 되게 만드는 성분인데 이 성분을 유사한 성분을 만든 거예요. 글루카곤을 만든 게 아니고 주사를 글루카곤과 유사한 화학 성분을 만든 건데 이 성분을 맞게 되면은 그럼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는 식욕이 안 생기겠구나. 그리고 몸에서 당을 흡수 잘 안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맞는 거죠. 근데 결론은 그게 그 작용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글루카곤이 과다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고비가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를 하다 보니까 뭐 포만감 증가, 식욕 억제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메스꺼운 구토, 목통, 저혈당, 알레르기, 두근거림, 위경련, 췌장염, 방광 문제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 췌장을 망가뜨립니다.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췌장을 망가뜨려요. 췌장이 망가지면 무슨 병이 걸릴까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이 걸리겠죠. 췌장이 망가지면. 그러니까 살펴있다고 당뇨병 걸리겠다는 주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뭔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출시됐을 때 다 그러죠. 이거 부작용 없습니다. 기적의 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안 맞죠? 부작용이 심해서. 그게 지금 현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약이 나왔다. 새로운 약이 계속 출시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바로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먼저 맞는 사람이 먼저 실험 당하는 거죠.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의료가 좀 너무 쉽게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약이.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1년 기다려보세요. 1년, 2년 기다려보시면 다 사그러듭니다. 요즘에도 다이어트 한약 드시는 분도 많아요. 다이어트 한약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어요. 저는 주변에 드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다이어트 한약의 주 성분이 뭘까요? 다이어트 한약이 효과를 내는 성분 마황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네, 마황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신문에 나온 건데 허용량이 6배를 초과했대요. 시중에 마황 성분이 FDA 허용량의 6배 초과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죠. 보시면 마황이나 한약재는 결국엔 에피드린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에피드린이라는 물질은 뭐예요? 일종의 환각제예요. 이거를 농축하면 마약이 됩니다. 근데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이 신경 과민, 불명, 손떨림, 환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혈압 혈관 수축, 혈압 상승, 심박 증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정신질환, 급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미국 FDA는 2004년에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리고 의약품으로도 에피드린 함량을 150ml로 제한했다라고 하죠. 근데 아까 몇 ml였어요? 872ml. 이게 다이어트 한약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몸이 정상이면 되게 신기한 거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이 참 검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성분이라는 게 하나하나의 성분이 옛날에 동의보감에 좋다고 나와 있더라. 옛날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동의보감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그걸 믿을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디도프라는 이런 제품은 이제 저희 아시는 분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찾아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찾아봤어요. UDT 도프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다이어트로 많이 팔린대요. 사람들이 많이 사 먹더라고요.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잘 팔리나 봤더니 광고를 잘해요. 막 후기가 막 잔뜩 붙어 있는데 제가 전문가이거든 딱 보면 후기가 이제 조작된 후기라는 걸 딱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쉽게 섞는다.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린도산 과라나 추출 분말을 넣었다라고 해서 잘 팔려요. 그래서 신비의 성분이래요.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인도 사람들 중에 살찐 사람 보셨어요? 살 안 쪘죠? 그 사람들이 과라나를 잘 많이 먹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일까요? 그런 연구 없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먹는데 과라나 성분은 여러분들 브라질에서도 나고 아마존에서도 많이 나는데 여기 식약처에서 주의하라고 나와 있죠. 섭취하시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몰려오고 혈분 칼슘수 방해하고
칼슘 결핍도 오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냐? 바나나는요 다이어트제가 아니고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그래서 수험생들 왜뭐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나오는 그 에너지 음료들 있죠? 몬스터. 거기에 들어가는 주성분이 바나나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싶으면은 몬스터를 사 드시는 게 네, 더 함량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바나나를 먹는 게 카페인이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기죠. 끊을 수 없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잘 살펴봤어요. 제품 정보에 적혀 있죠. 음료 베이스다. 여러분 얘도 카페인이 음료인 거예요. 음료를 만들 수 있는 베이스인 거예요. 제품이. 다이어트 기능식품이 아니고 음료 베이스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다이어트 영양처럼 사드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중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의 지금 방식이 다 뭐예요? 뭔가 마법의 탕학 같죠. 마법의 탕학. 뭔가 신기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 뭐예요?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나요? 네. 간헐적 단식 하고 있다. 간헐적 단식 생활하고 있다. 간헐적 단식 생활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밤에 저녁에 식사 안 하시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11시 이후에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럼 간헐적 단식이 된대요. 들어보셨나요? 간헐적 단식이 저강도가 있고 중강도가 있고 고강도가 있는데 저강도 간헐적 단식은 그 정도만 굶어도 아침 식사만 건너뛰어도 간헐적 단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아침 식사 꼭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근데 요즘에 아침 식사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먹어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아, 똑똑하셨네. 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요 의사들이 아티클을 쓴 건데 보시면 간헐적 단식은 이론적으로 그렇다지만 임상 실험에 들어가면 결과가 완전 다르다. 왜냐? 처음에는 체중이 다 빠진대요. 안 먹으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고 살이 찐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긴장하면 체지방을 축적하려 든다. 몸은 밥을 안 먹으면 긴장합니다. 내가 나 굶어 죽이는 거 아니야? 라는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축적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 몸은 쉽게 살찌는 체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당뇨병 환자들, 대사증후군 초기 환자들한테는 이 간헐적 단식 중강도나 고강도를 한번 해보면 몸에 한번 인슐린이 정화되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권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매일 하는 거죠. 아니 한 달간 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찌는.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환상적인 기술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TV만 틀면 간헐적 단식이 대단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 참 좋은 방식이라서 그거를 경험했던 분들은 살이 빠져요 라고 하지만 요요를 아주 극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요가 옵니다. 요요 is coming. 요요가 항상 다가오죠. 그래서 요요가 오면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3.5배가 증가하고요. 관상동맥 질환 사망 위험이 1.7배가 증가하죠. 요요가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요요가 커밍하면 안 되는 거죠. 요요가 안 오도록 여러분들이 몸을 가꾸셔야 되고 여러분들 원천적인 원리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진짜 원인에 대해서 알려줘요. 왜 살이 찐지 원인을 알면 앞에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리를 알게 되면 좋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신진대사예요. 신진대사. 영어로 메타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신진대사가 뭘까요? 대사라고 해서 대사. 아까 살찌는 거를 전문 의학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그런 질병을 살찌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몸에 콜레스테롤도 많고 콜레스테롤 많다 보니까 당뇨도 걸리고 이게 다 대사 증후군이라고 해요. 대사라는 거는 여기 대사잖아요. 대사. 신진대사를 말하는 거고요. 증후군은 증상의 증자예요. 증후. 그래서 증상이 군은 뭐예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여러 증상의 집합체를 증후군이라고 해요. 영어로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메타볼리즘 신드롬이라는 거는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여러 증상의 모음. 그거를 대사 증후군이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진대사를 잘 하는 곳이 대사증후군에 안 걸리고 또 몸이 살찐 체질이 안 되고 살이 빠지는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 네,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끝. 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좀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신진대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이 잘 찔까요? 안 찔까요? 잘 찌죠? 하이가 되면 잘 찌죠. 그래서 신진대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초대사, 두 번째는 소화대사, 세 번째는 활동대사라고 하는데 사실 소화대사도 기초대사의 하나로 포함을 많이 시켜요. 네. 왜냐하면 소화를 뭐 오늘 하고 내일 안 할 거 아니니까 기초대사로 먼저 많이 넣고요. 활동대사 같은 경우는 오늘 하고 내일 안 할 수 있으니까 활동대사로 넣는데 여러분들 살 뺄 때 뭐 하라 그래요? 운동하라고 그러죠. 운동으로 살 얼마나 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많이 살 뺄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칼로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칼로리를 줄여라, 칼로리를 빼라 라고 하는데 칼로리를 빼주는 게 대사란 말이죠. 근데 칼로리를 소모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게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 때 하루에 가만히 우리가 숨만 쉬고 살아도 몇 칼로리가 빠져요? 몇 칼로리 있을까요? 여자는 1,400kcal를 평균적으로 쓰고 있고요. 남자들은 1,800kcal 쓰고 있어요. 저는 2,250kcal 쓰고 있어요. 하루에. 굉장히 효율이 안 좋은가요? 많이 먹는. 네. 자동으로 살이 더 빠지는 거죠. 사람들, 일반 사람들보다. 그 비결도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기초대사량이 높으면은 살이 안 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젊을 때 좀 많이 먹고 가만히 있어도 어땠어요? 살이 잘 안 찌죠? 그 상태가 기초대사가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초대사를 높이는 체질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활동대사가 얼마나 될까요? 활동대사.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요즘에 1시간 걸으면 몇 보 정도 걸을까요? 10,000보는 되겠죠? 10,000보 정도 안 되죠? 10,000보 걸으면 몇 킬로칼로리 정도 빠질까요? 300. 정확히 200 정도가 200kcal가 빠진다고 하거든요. 좀 열심히 뛰듯이 걸으면 300kcal 빠지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삼계탕 한 그릇 드시면 몇 킬로칼로리일까요? 1200. 500에서 1000kcal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야 얼마나 많이 걸어야 삼계탕 한 그릇을 뺄 수 있는지 이해 가시죠? 근데 재밌는 거는 소화대사와 기초대사가 작동을 잘하면 그것이 삼계탕이 별거 아니게 하루에 삼계탕 3그릇을 드셔도 다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활동대사예요, 기초대사예요? 기초대사. 기초대사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기초대사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근육량을 늘리는 건데 그 근육 중에 여러분들 당대사를 우리 몸에 쓰는 것 중에 70%를 쓰는 데가 있어요. 우리 몸에 전체 쓰는 거에 70%를 이 두 군데서 받습니다. 어디냐? 허벅지와 엉덩이. 엉덩이 근육이 허벅지 근육하고 두 군데가 우리 몸의 당의 70%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잘 빠요. 되게 좋겠죠? 네. 기초대사 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병 걸릴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곧 당뇨병 걸리시겠구나. 아니면 거의 지금 위험 수준에 걸리겠네. 쉽게 아시는 방법이 뭐냐면 허벅지가 얼마나 얇은가, 아랫배가 얼마나 나은가. 그 두 개만 보면 되죠. 이티체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티체형. 다리가 얇고 아랫배가 나오신 분. 어르신분 중에 좀 많죠. 그런 분은 이미 당뇨가 왔거나 당뇨 근처에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체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체형을 만드실 거예요? ET 하실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어떤 몸을 만들어야 돼요? 반대. 아랫배는 쏙 들어가고 허벅지는 두꺼운 그런 몸을 만드시면 어떻게 돼요? 네. 엄청나게 알아서 빠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어려운 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한 선수 허벅지 두께가 웬만한 여자 연예인들 허리 두께보다 적다고 하잖아요. 한쪽 허벅지가. 그런 몸이 되면 절대 대사증후군에 걸릴 수 없는 그런 몸이 돼버립니다.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분들은 대부분 체형도 비슷해요. 원래 대부분 체형도 다 비슷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약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같은 집에 살지 않았다. 식단이 다르다는 거죠. 식단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 일란성 성전이더라도 살찌는 거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상관이 없죠. 다 일란성 성전인데 믿기세요? 딱 보면 안 믿기죠.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여러분들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살찌면 유전이야. 우리 부모님도 살쪘어. 나 유전이야. 그렇게 안심을 자꾸 스스로 시키려고 하시는데 실제로 물려받는 것보다 부모님의 식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식단으로 여러분들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럼 그 변형된 유전자를 여러분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요. 영어로 에피제노믹스라고 하는데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는 옛날 유전학을 훨씬 발전시켰죠. 옛날에 유전학이 뭐냐면 엄마가 그러면 딸도 그래. 이게 옛날 유전학이었다면 요즘 유전학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있으면 그럴 경향은 있지만 그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 라는 게 요즘 유전학의 현재 과학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스위치라고 나오죠. 스위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역산과 함께 작용을 해가지고 바뀌어서 이렇게 메티오닌이나 뭐 여러 가지 메틸 그룹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유전자에 붙어요. 유전자가 이게 발현이 되려면 이 지포가 딱 열려서 이 지포 열린 게 다른데 복제가 돼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지포에 이게 딱 열려서 다른 걸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변형이 되는 건데 얘가 벌어지지 않게 딱 잠궈주면 돼요. 그래서 메티로라는 게 일어나면 그 유전자 스위치가 발현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유전자는 이래요. 여러분들 몸에 암을 일으킨 유전자들이 많고요. 어떤 유전자는 암을 막아주는 유전자도 있어요. 어떤 유전자는 여러분들 살을 찌게 하는 유전자가 있고요. 어떤 유전자는 살을 빼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유전자를 스위치를 켜고 어떤 유전자를 스위치를 끌 건가? 그건 어디에 결정이 된다고요? 뭐 때문에?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따라서 여러분들 유전자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고요. 그 스위치가 켜진 상태가 오래 유지되거나 켜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그 상태가 자녀한테 상속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에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유전은 타고났다고 살찌는 거 아니다. 그게 먹는 거가 여러분들 유전자까지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이게 무슨 그래프인 것 같아요? 혈당.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은 이 앞에 뾰족하죠. 뾰족하게 올라가서 뾰족하게 내려오잖아요. 얘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는 뭐예요? 뾰족한 애들. 그렇죠? 스파이크. 그래서 뾰족한 혈당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혈당은 뭐냐? 여러분들 피 안에 섞여 있는 당분이죠. 여러분들 피 안에 섞여 있는 당분이 여러분들 피의 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5%가 되지 않게 계속 막죠. 여러분들이 당이 빨리 올라가면 피 안에 당이 빨리 섞이는 음식이 있고 안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빨리 섞이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비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몸에는 비상인 거예요. 이러다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피 안에 있는 그 당을 빨리 빼줘야겠죠. 빨리 빼는 애들이 인슐린인 거예요. 여러분 췌장에 비상이 납니다. 췌장이 본인 췌장을 스스로 녹여버려서 없어지더라도 인슐린을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 인슐린이 막 나와서 하는 일은 피에 있는 당을 빼다가 여러분들 세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포가 어떻게 돼요? 세포가 포동포동해지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세포에 다 안 넣어지면 그게 이제 지방이 쌓아서 지방 그렇게 돼버리는데 저게 많이 반복되면 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인슐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당이 빨리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밑에 저점을 찍어요. 여러분들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한경으로 갈 분이 많아지죠. 그렇게 위험한 건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이것도 쇼크가 와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쇼크가 왜 오냐? 전원을 빨리 내리는 거예요. 얘 전기 당 더 쓰면 얘 죽을 수도 있어. 당 더 쓰면 안 돼요. 빨리 전기 내려. 삥! 쓰러지는 거죠. 그게 저혈당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혈당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당과 저혈당을 가리는 요 정도 아세요? 엄청 빨리 떨어지네? 이 정도 오면 뭐가 시작돼요? 크레이빙이라고 해서 엄청난 식욕이 올라가요. 엄청 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이 빨리 시작돼요. 이게 1시간 만에 왔잖아요. 2시간 만에 올 수 있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밥을 먹었는데 1~2시간 있으면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간이 땡기면서.
그게 이제 이미 혈당이 망가진 분들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탕이라도 들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피부해지는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평온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혈당을 이제 낮춰주는, 천천히 올리는 음식,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지수라는 거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고 30분 뒤에 피를 뽑아서 딱 재면 혈당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나오는 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상거당이라는 걸 꾹꾹꾹 드시고 30분 뒤에 피를 딱 재잖아요. 아니면 포도당, 주사제를 꾹꾹꾹 드시고 30분 뒤에 피를 딱 쟀을 때 그때를 100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100으로 봤을 때 각설탕 주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93 정도 올라가요. 93. 근데 흰쌀밥 몇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저희 갈설탕이랑 똑같아요. 갈설탕이고 갈설탕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흰쌀밥 한 공기. 여러분들 큰 공기 말고 집에서 이렇게 소고기 사는 그 큰 공기 말고 이제 밖에 식당에서 주는 요만한 공기 있잖아요. 그 한 개 반씩 드셔야 되는 그 공기. 그 밥공기에 들어있는 각설탕의 개수는 18개입니다. 한 공기로. 네. 18개인데 심지어는 속도도 각설탕이에요. 여러분들 그 공기를 딱 여실 때 거기 안에 각설탕 18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못 드시겠지? 네. 이렇게 못 드시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높은 거 드시면 안 되는 건 아실 거고 현미 드시라고 그러죠. 현미 드시라고. 현미 100%의 식사를 하고 계시다. 저도 안 그래요. 저도 그러지는 않는데 막 들어도 없겠죠. 어떻게 먹어요? 현미 100%인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현미 100%를 드셔야 55예요. 근데 55가 유지하는 수치입니다. 유지. 여러분들이 대사증후군이 오지 않게끔 유지할 정도. 딱 관리 수준이죠. 관리 수준. 현상 유지. 그게 현미 100%예요. 고구마. 그것도 55거든요. 고구마도 유지 수준.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음식인가 나쁜 음식인가요? 그냥 나쁘진 않은 음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모양인 줄 알았어요.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몸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몸이 안 좋은 체질이에요. 현재 살이 잘 쪄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이 건강한 몸 상태로 체질을 되돌리려면은 30 정도로 식사를 유지해야 돼요. 30 정도. 토마토만 드시면 양배추 이런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단을 잘 생각해보면은 사실 드실 게 많아요. 고기는 어때요? 고기는 지하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고기는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상추도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함께 싸먹는 쌀밥과 쌈장이 된장국. 네, 쌈장, 된장 이런 거에 당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물을 피하고 소스를 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즐겨 먹는 게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고기 얹고 고기 한 덩이에다가 파 뭐 이런 거 좀 얹어 토마토 이런 거 해서 같이 올리브에다가 그냥 구워요.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 그래서 그거 자주 먹어요. 그게 지하에 몇일까요? 그렇게 먹어. 버터 넣기도 해요. 버터를 얹어서 먹기도 하는데 다 지하가 낮은 음식이에요. 그렇게 먹어도 30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충분히 그냥 이 상태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걸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원리가 아시죠? 지금 지하의 낮은 음식을 먹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미 젊은 상태의 세포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젊을 때의 세포 정도는 20대, 30대 사이죠. 20대, 30대만 돼도 우리 몸에 효소도 떨어지고 호르몬도 떨어지고 굉장히 몸이 이제 노화가 팍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30대부터. 그런데 35살 때 피크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노화가. 그래서 굉장히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젊다는 것은 사실 20대 정도예요. 20대. 그래서 여러분들 20대 때 몸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랑 뭔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컨디션이나 살찌는 거나.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컨디션을 찾고 그때 체질을 찾는 거예요. 20대를 유지하셔야 돼요. 몸을. 그게 불가능하냐? 시험해보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 최근에 연구한 거 보면은 20대의 몸을 유지하는 게 다 가능해요. 심장도 20대, 몸의 근육도 20대. 피부는 안 돼요. 피부는 겉에 손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아져도 한 30대 정도고 40대 정도 초반 거기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20대로 돌아가면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요 피부가. 그렇지만 좋은 그런 기술이 나오면 또 좋아질 수 있어요. 희소식은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이거 판매전에 발표하는 게 셀라피부 라인이 싹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세포를 아예 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 그래서 그게 나오면 혹시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종이 나는 거 들었는데 근데 정확하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루머대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날씬한 체질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체질 제가 말씀드린 체질은 20대 체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몸을 보면 몇십 대 같아요. 얼굴 빼고 몸 보면 몇십 대 같아요. 20대. 20대 같아요? 네. 실제로 저는 20대보다 지금이 운동을 훨씬 잘해요. 훨씬 밀접하고 제가 느껴요. 몸에 힘도 좋고 더 잘 움직이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20대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군생활 할 때보다 제 몸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운동을 생활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네. 스쿼트 잘하세요? 네. 네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데 스쿼트는 대부분 아예 전혀 안 하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스쿼트 나 평상시에 한다. 오 하시는 분 되세요. 네. 하실 때 잘하셔야 되는 게 스쿼트가 잘못하면은 무릎 다 망가져요. 무릎 안 망가지게 하는 스쿼트를 하셔야 되는데 하는 법을 좀 오늘 꿀팁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사람은 모든 사람이 골반의 위치와 각도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남자나 여자 차이도 크고요. 골반의 각도가 다 달라요. 사실 남자가 더 조심해야 돼요. 남자가 스쿼트 잘못하면 무릎 다 아작납니다. 근데 이제 잘해야 되고 그리고 발목 각도나 무릎의 각도나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막 보면 어떤 분은 정면을 보고 하세요. 어떤 분은 옆으로 많이 벌리세요. 막 하는데 그게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추는 방법은 일단 앉아서 됩니다. 앉아서 편한 자세를 찾는 거예요. 앉아서 편한 자세를 찾으면 본인에 맞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앉아서 편한 자세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서서 자세를 잡고 시작하거든요. 넓이를 잡고. 그게 아니에요. 앉아서 자세를 잡고 그리고 서시면은 그게 무릎이나 안 다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 쏠리거든요. 체중이 앞발에 발가락 쪽에 체중이 쏠릴 수 있고요. 뒤꿈치 쪽에 체중이 쏠릴 수 있죠. 둘 중에 어느 쪽에 체중이 쏠려야 돼요? 뒤에. 둘 다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 바깥. 골무 와 소리가 갑자기 컸어요. 죄송해요. 골무로 분산돼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게 보통 앞쪽에 보통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쪽을 느껴라라고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뒤쪽을 자꾸 떨어져서 앞쪽으로 하는 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릎이 제일 많이 잘 망가져요. 앞쪽에 체중이 다 실리니까. 그래서 앞뒤로 분산을 잘 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허벅지와 엉덩이에 잘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잘 느껴지고 있는 거.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가 고통을 느낀다. 그럼 성공.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고통이 안 느껴졌다. 그러면은 도루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세 가지 포인트 아셨죠? 네. 굉장히 이거 PT 가서 배워도 이렇게까지 잘 안 가르쳐줘요. 네. 네. 일단 정확한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뒤 체중 분산 정확히 하고 세 번째는 허벅지에 엉덩이에 느끼면서 요거랑 왜 따로 해놨을까요? 저걸 해서 엉덩이 근육 단련이 되거든요. 이걸 따로 해놓은 이유는 엉덩이 근육도 여러 개예요. 그리고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들 팔굽혀펴기 많이 하시는 분들 팔굽혀펴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깨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육이 발달하는 근육이 몸을 당겨요. 그래서 가슴 근육이 발달하면 이렇게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뒤쪽 근육이 늘어나 버려요. 근데 등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셨다. 그럼 다시 당겨주겠죠. 그래서 앞뒤 근육 밸런스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엉덩이도 이거 많이 하시는 분과 이렇게 하는 분과는 엉덩이 근육 방향이 달라요. 당겨주는 게.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엉덩이가 아래로 처집니다. 힙업을 하는 운동이거든요. 이걸 많이 하시면 엉덩이 발달이 되게 좋고요. 다리가 길어 보이고 뭐 이런다고 해요.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근육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네가 제일 살 빠지는 체질이 되게 좋은 그런 운동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무게 점점 높여가는 사람도 좋겠죠. 근육 운동이니까.
두 번째 팁은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면 시간 몇 시간 주무시나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수면 시간이 하루에 7시간 이상이다. 네, 계시죠? 하루에 나는 수면 6시간 이하. 네. 보시면 6시간 안 되는 분은 살찌는 체질로 변해갑니다. 스스로 변해요. 6시간 주무신다. 그래도 살쪄요.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이 7시간 딱 주무시는 게 유지예요. 현상 유지. 그럼 살 빠지는 체질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더 자면 좋겠죠. 8시간 이상 자면 좋겠죠. 잠자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한번 깨끗이 정리가 되고 살 빠지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 충분히 안 주시면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최소 지켜야 되는 건 7시간. 최소. 네. 최대는 뭐 충분히 주무세요. 12시간? 주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슬리핑 메토드 이건 뭐냐면 이제 불 켜놓고 자느냐. 그래서 불빛이 있으면 여러분들 불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기 보시면 6시간 자는 거랑 같이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불빛이 밝아도 살이 찝니다, 사람이. 왜냐면 잠이 뭐랄까 몸이 세포가 수면하고 있다고 잘 안 되니까 활동이 좀 덜해요. 회복하는 활동이. 그래서 항상 불을 켜놓고 자야 된다라는 거고요. 불 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요즘 아이들이 난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불 켜놓고 자는 게 많이 그 영향을 줍니다. 자는 동안에 눈이 계속 움직여요. 빛에 반응해서. 그럼 눈이 근육 훈련을 해서 눈이 커집니다.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아이들 있죠. 튀어나오면서 난시 생기죠. 그게 밤에 불 켜고 자면 많이 이렇게 더 돼요. 뭐 가까운 데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아까 보시면 혈당 스파이크 있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없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속 노화. 들어보셨나요? 저속 노화. 네. 천천히 노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저속 노화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영노화라는 개념을 더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영노화. 저속 노화는 천천히 늘겠다는 건데 영노화는 젊어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영노화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근데 저속 노화도 못하고 있는데 영노화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속 노화는 기본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여기에 있는 30 이하, 그렇죠? 55 별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참 쉽죠? 이 제품의 11이에요, 11. 그리고 다른 제품들이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낮죠, GI가. 이런 GI를 유지할 수 있는 식품 뭐 있어요? 아까부터 막 반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인 거예요. 심지어는 달죠. 단맛을 왜 넣어놨을까요? 제품에. 그 단맛을 넣어줘야 이 혈당이 좀 높았던 분들은 이 단맛을 되게 찾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것을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이걸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스파이크가 많이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조금 올라가는 음식을 드시고 내려가기 전에 또 드시고 내려가기 전에 또 드시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기 전에 또 드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2~3시간보다 뭔가를 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당지수 낮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게 살 잘 빠진 체질로 가기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럼 원리도 좀 알려드리고요. 핵심은 이 녀석이에요.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들 세포가 몸에 몇 개 있다고요? 우리 몸에 세포 30쪽에? 100쪽에? 여러 개 있다고 그러죠. 그 세포 안에 얘네들이 100개 이상 있어요. 100개 정도? 막 어떤 세포에는 더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근데 100개 정도가 있어요. 얘네들이 뭐 해요? 세포에 쓸 에너지를 만듭니다. 여기 보면 ATP라고 써있죠. ATP가 우리 몸의 건전지예요. 건전지. 우리 몸의 전기 에너지, 화학 전기 에너지. 우리 몸은 전기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입니다. 전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전기를 만들어주는 게 그 전기 이름이 ATP.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아데노 3인산이라는 건데 어쨌든 얘가 에너지로 쓰이는 거고요. 얘를 만드는 기관이 여기예요. 얘 이거 안쪽에서 만들어요. 이거 안쪽에서. 근데 얘가 만들 때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당을 쓰죠.
이런 열량을 쓰죠. 쓸 때 100%가 다 에너지로 바뀌냐? 아니에요. 에너지로 바뀌는 건 40% 이하 정도가 바뀌고요. 정말 젊을 때 40% 정도 바뀌고 나이가 들면 20%밖에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60%는 열로 발생해요. 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칼로리를 얘가 열로도 써버리고 에너지로도 바꿔주고 되게 좋죠. 착하네요.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살이 안 찌죠. 그렇게 해주는 데인데 중요한 건 얘가 효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20%밖에 에너지 못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열은 60 남겠죠? 나머지 20은 뭐예요? 나머지 20은 상하 스트레스.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잘 못 만들게 되면 될수록 상하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살을 찌기 쉬운 체질이 되면 될수록 빨리 늙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빨리 안 늙고 싶다. 나 젊어지고 싶다. 내 젊음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이 안 쪄야 돼.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작동하려면 영양소를 쓰는데 여러 가지 영양을 쓰는데 뭘 쓸까요? 많은 걸 쓰죠. 주로 쓰는 영양이 이거 외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비타민 다른 것도 쓰고 있고 많이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페르스틴, 양파에 많이 들어있죠? 녹차 추출물. 그다음 비타민 B군, B3도 있고 B2도 B12도 있고 다 써야 되고요. 아미노산, 단백질 종류 여러 가지 다 필요하고요. 그다음 라스베라트롤, 포도씨에 있는 성분이죠. 포이젠 큐텐. 그다음에 리포산, 이거는 이제 토마토나 뭐 브로콜리나 이런 데 많이 있고요. 그다음 오메가3 지방산. 그다음 단세 지방산 이건 뭐예요? 싱글 체인 패티 애시드. 단세 지방산이라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 몸에 좋은 균들이 자기 음식 먹고 배설하는 성분, 만들어내는 성분이 단세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에 있는 이런 유익균이 건강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도 작동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장에 안 좋은 분들, 살찌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 미네랄. 그래서 마그네슘, 셀레늄 대표적인데 이거 외에도 많은 미네랄들, 아연부터 해서 다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온갖 영양이 다 들어가야만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영양소가 부족한 분은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정상 작동 안 하겠죠. 점점 체질이 안 좋아지겠죠. 여러분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2016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일본 과학자예요. 보신 분이 오스미라는 분인데 오토파지 메커니즘 발견했어요. 보시면 지금 막 뭐가 분해돼서 얘한테 들어가서 얘가 두 개가 됐어요. 신기하죠? 이게 뭘까요? 처음에 분해한 게 뭐예요? 처음에 분해한 것도 얘예요. 얘가 미토콘드리아인데 얘는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가 덩어리 큰 얘가 검었죠? 저 검게 된 미토콘드리아는 건강형 아니에요? 건강한데 얘를 분해해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내니까 얘가 두 개가 됐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건강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돼버린 거죠. 이러면 의학상으로는 노화가 어떻게 됐다? 역전됐다. 영노화됐다라고 해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젊어져 버리는 거죠. 점점. 그럼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특허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나오는데 수명에 관련된 레인서시스 지역 원형 및 조성물이라는 특허인데 이 특허가 뭐냐? 미토콘드리아의 오토파지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오토파지가 뭐예요? 방금 아까 봤던 자가포식 이거죠. 이거를 촉진하는 게 그런 성분이 있대요. 그 성분이 누가 만들었어요? 유산화에서 만든 성분이에요. 유산화 제품 중에 이 성분을 가진 제품이 많죠. 근데 이 성분을 많이 드셔주면 어떻게 돼요? 젊어져요. 미토콘드리아가 젊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왕이면 GI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낮은 걸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영양소는 잘 챙기면서 미토콘드리아는 적응해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영노화가 네. 여러분들이 저걸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10년 후에 애기가 되셔도 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근데 연구 결과는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냐? 여러분들 나이에서 25%까지 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마이너스 25% 나이 어떻게 되나요? 10살 정도 젊어지시나요? 저는 10살 넘게 젊어지는데 그렇죠? 그 상태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싶으세요? 네. 젊어지고 싶으세요? 네. 그럼 살 안 찌는 체질 만들고 싶으세요? 네.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동안 폭식을 해도 사실 살이 잘 안 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폭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몸이 건강한 유지의 상태 유지하시는 분은 식욕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굶어도 제가 눈치를 잘 못 채는 데도 많아요. 잘못하다가 오늘 별 먹은 게 없네? 예의상 먹어줘야겠다. 며칠을 하고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젊고 건강한 세포 상태를 만드시는 게 바로 진짜 다이어트,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의 그런 핵심입니다. 잊지 마시고 유산화 제품들 방금 말씀드린 거 성분 들어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주요 제품들 이거 말고도 있지만 이런 유산화 제품들과 함께 여러분들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시고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모두가 정말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